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추근추근 비가 왔어요. 오늘 아주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바람도 붑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 여러분들 축구 보셨죠? 한국하고 가나하고 축구 시합이 있었죠. 전반전이 가나가 2대 0으로 이겼었는데요. 이제 후반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두 골을 또 넣어가지고 아주 멋진 골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2대2 동점이었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또 하나 더 먹어가지고 3대2로 한국이 졌습니다. 그러나 졌지만 축구는 아주 경기가 관중들이 볼만한 아주 막상막하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주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축구라는 진수를 본 것 같아요. 아주 잘 치렀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잘했고요. 가나 선수들도 잘했어요. 축구는 멋지게 했는데 또 골도 5골이나 났으니까 골도 많이 나서 관중들이 세계 관중들이 관중하는 데는 아주 재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 우리나라가 1패를 해서 앞으로 16강 가는데 더 점점 힘들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이 화물연대의 그 파업, 뭐 정치적인 파업 아닙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는 3년 연장도 해줬고 그런데 안전운전 뭐 3년 연장도 해줬는데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파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500만 돈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수익이 지금 장사하는 개인들 그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주노총 강성노조가 개입된 화물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에 가는 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손해가 3천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천억.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세멘트 부분에 그 화물연대가 가장 크게 저기 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레미콘 같은 거 건물 공사 짓는데 긴급한 공사도 많잖아요. 근데 세멘트가 운반이 안 되면 레미콘 공장이 스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날씨는 자꾸 추워지는데 앞으로 추워지는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 양성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에 그 전라도 그 광주에 그때 그 공사 현장 그 무너진 것도요. 그것도 양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성이 잘 됐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지요. 예. 그래서 사실상 아주 걱정입니다. 배가 고파서 빵이 그리워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
국민들도 이해가 되죠. 근데 살만 하는 사람네들이 이렇게 투쟁을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속 갈 수 없으니까 타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업무를 해라, 업무 일을 봐라, 차를 운행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 경제에 큰 국가에 큰 문제를 일으킬 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죠. 3년 이하 징역에 벌금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일단 손을 대면 정부가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물러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지키고 준법,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는 법치가 사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난 정부 문통 정부에서는요 그냥 엉망진창 안 했잖아요. 그냥 LH 사건 같은 것들도 막 일어나고 그냥 하여튼 돈 헤쳐먹는 놈들은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막 하잖아요. 그래도 검찰이 봐주기를 그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던 그런 정부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법을 강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뭐라 만듭니까? 그래서 법을 위법을 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0,000명이 되든지 100,000 명이 되든지 100만 명이 되든지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경찰 가지고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강한 법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나 우리 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편하고 숨을 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 개시 정부의 입장 화물연대 아주 걱정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과 상관없이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싸그리 법대로 잡아 넣어버려야 돼요. 이건 완전히 나라 망치려고 그러는 거고 저 북한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며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파업 위기 경보 단계에도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법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전제 조건을 맞춘 걸로 풀이됩니다. 법적인 조건은 맞는다 이거예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처럼 긴급하고 시급한 분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업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번 뜨거운 곳에
뜨거운 거에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이북에는 먹을 게 없다고 난리들 부리는데 말이지. 남한에는 배들이 불러서 그래요.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껏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고 정부가 화물 기사를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니 무슨 근거로 이러라고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면을 취소하고 그 사업을 때려치고 말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만약에 정말 반헌법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샥을 잡아넣어버려. 그냥 잡아넣어버려. 배가 부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배 좀 고파봐야지.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 만났지만 2시간도 안 돼 결렬됐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노동조합이 굴복하고 순순히 따른다 한다면 상황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종료될 수 있겠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분위기가 이어진다 하면은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 사태는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 대학 교수된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업무 지금 그 개시 명령의 조건이 맞으면 업무 개시 명령에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 집행을 하는데 뭐가 뭐 저 물러서면은 물러서면은 정부가 하는 거에 뭐 의도대로 종료되고 물러서지 않으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화물연대는 정치적 추쟁 이렇게 하지 말고 업무 복귀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대로 해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좀 교수답게 말을 해야지 말이야. 어물쩡하게 말하고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정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대강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정부하고 화물연대고 하는 것이 뭘 무슨 법대강이죠. 법대강. 법대강. 강대강이 아니라 법대강. 법을 안 지키게 되면 법을 하는 거죠. 법은 왜 있습니까?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반헌법적이 아닙니다. 정법적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법이 집행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 화물연대가 서로 양보해서 빨리 타협돼서 우리나라 그 사회 기관 산업이 스톱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일보 양보시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떼거리 그 화물연대 그 조합 그 형성해가지고 이 떼거리로 가지고 투쟁하는 거는 정부를 흔들고 국가를 흔드는 겁니다. 곧 국민의 삶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미리미리 타협을 짓고 이렇게 때려다 모여서 때려다가 이렇게 파업을 해서 정부를 갖다 흔들고 국가기관 산업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옛날에 하던 수법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나라가 좀 선진국형으로 가서 법을 지키면서 준법 속에서 타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파업하고 뭐하게 되면 물렁물렁하고 그래서래요. 전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작년인가요? 그 코로나 시대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합니다. 집회 시위를 하잖아요. 국회 앞에서 하다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그래도 경찰들이 적극적 대처를 못해요. 작년에 8월 15일 날인가 광화문에서 정원 목사가 하는 그 집회가 있었고 보수 집회가 있었고 민주노총은 청계천 그쪽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청계천 집회에서 그냥 우물쭈물 그냥 경찰들은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광화문에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 간다면 막지도 않았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법은 똑같이 저울같이 똑같은 수평을 이루고 있는 법이 돼야지 어느 쪽에는 그냥 이렇게 기울고 어느 쪽에는 올라가고 처지고 법이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요 저울같이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 그 법은 이미 국민한테 신뢰를 잊은 겁니다. 그게 망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요 화물연대가 일부 양보하고 정부도 양보하고 해서 타협을 해서 국가의 이렇게 국가 흔들기 그리고 그 국가의 사업에 사회 기관 산업에 큰 지장을 주는 마비되는 이런 일을 더 길게 끌고 가지 않도록 조치가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지나면 이제 내일 30일 날 하루면 이제 12월 한 달 카렌더 종이가 한 장 남습니다. 12월 한 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역사 속으로 이제 잠겨 버립니다. 2022년도도 잠겨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12월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죠. 세금 관계도 있고 정산 관계도 있고 뭐 채권 채무 관계도 있고 뭐하고 아주 12월은 많이 바빠지죠. 날씨는 또 추워지잖아요. 12월은. 여하튼지 여러분들이 당한 일들을 잘 처리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지나는 12월에 여러분들이 아주 보다 발전되고 보다 영양가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라는 그런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11월 마지막 밤은 어떤가요? 11월 오늘 지나면 내일은 11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하튼지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추워지는 12월에도 건강에 꼭 유의하셔서 건강을 꼭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